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방금 그 김만곤 교수나 박지영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매일매일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예. 너무 재밌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예. 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정치권 이야기도 한번 말씀 드리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특히나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는 네. 한상진 기자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네. 보안 수사권 폐지 7월 넘기지 말자는 네. 게 지금 확정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예. 결국에는 갈등도 있고 논란도 있고 뭐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예. 다행이라는 거 생각을 했고, 이 과정들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그래도 이 민주당이 어쨌든 이 뭐 이게 내란이나 옹호하는 저런 정당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예.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이 논란,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그 검찰 개혁 이 갈등,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올렸었던 장면, 그리고 걱정했었던 장면이 2004년 17대 국회 당시의 민주당의 모습, 당시 정확히 말하면 열린우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일설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전 국민적인 화두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그해 수행하지 못하고 네. 당내 분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서 다 패배를 하는 그런 결과를, 국정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죠. 그렇죠. 예, 국정 동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실 때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네. 국가보안법.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국은 못하면서 지지층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벌어졌었던 경험이, 저도 이제 기자로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체력이 많이 좀 비축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좀 늦었긴 했지만 뭐 앞으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뷰리핑을 매일 보지는 못하시죠? 바쁘시니까. 그 근무 시간이기도 하고. 예, 매일 보지 못하고. 예. 아마 뷰리핑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된서 우리 패널들이 아주 다양하게 포진됐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한상진 기자처럼 완전한 폐지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폐지 입장은 모두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조항을 좀 두어서 특히나 피해자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한상진 기자의 의견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 팩트폴리스님이 올려주셨는데, 대안 없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죠. 예. 사실은 뭐 특히나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판에 이 검찰,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보안수사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기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주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제 장윤기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논란이 격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말문이 좀 막혀요. 저 개인적으로 저런 일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뭐 늘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장윤기 사건에서 벌어지는 저런 문제들은 경찰이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저건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정부 부처 어디서도 혹은 대통령도 어디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 저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도 제가 잘 압니다. 어쨌든 사건이 벌어져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렇게 공자를 맹자를 하는 이런 식의 그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거라는 거 뻔히 알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이 공허하지만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저는 뭐 다 이해합니다. 저는 저 말씀 속에 어떤 뭐 왜곡이나 사실을 비틀거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전 청주시의원 최윤종 사건,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은 장기 사건만큼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엊그저께인가요? 그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됐는데 제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거 다 봤어요. 제가 밥도 안 먹고 다 봤는데, 제가 언론에서 보지 못했었던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언론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봤는데 보도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어떤 점이 핵심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발리했다고, 구속영장을 발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안 질의가 있었던 전날까지 언론에 보도됐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발로 나왔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다라는 게 밝혀져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언론에 자기들이 통신영장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니 통신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갖고 왔는데 표지밖에 없었다. 뭐 껍데기에 무슨 한 줄 이렇게 뭐 아무 내용이 없었다. 우리가 이거 갖고 어떻게 1년치 통신영장을 발부해 주냐. 별건 수사다. 우린 그렇게밖에 판단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제 그 당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열람하고 와서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들 화가 나가지고, 아니 통신영장 내용에 그 피해자가 진술했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뭐 친구 데려오면 5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이런 게 통신영장 신청서에 다 들어있는데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아무 내용도 없었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또 검찰이 또 말을 바꿔가지고 우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런 별건 수사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검사들 입에서, 검찰 입에서 별건 수사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영장 그 얘기와 관련해서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고, 제가 그 순간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제 사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때 저는 통신조회 다 당했고 제 통신조회 결과를 가지고 통신 자료를 뒤지는 그 조사? 하여튼 뭐 그 통신사에다 이제 열람하는 뭐 통신자의 요청 3,000명 이상 걸 받았어요, 검찰이.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여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 있었고, 그런 내용이 통신영장 신청서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대고 별건 수사로 보여서 우리는 영장을 내주지 않았, 뭐 영장 신청을 발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를 무슨 이거 제대로 저기 수사를 안 하고서 구속영장부터 신청하면 어떡하냐라고 발리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양대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과 법무장관이 정말 박살이 났는데, 저는 그 장면 하루 종일 보면서 만약에 장기 사건 때만큼 언론 보도가 여기서도 많이 나왔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최윤종 사건에서 벌어진 검찰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면, 검찰은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뭐 수사 지휘권이고 뭐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것도 다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뭐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조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상진 기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범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용준 시의원의 문제에서 별건을 언급한다든지 제대로 된 영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기존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예외 조항과는 좀 다른 범주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범주로 생각되지 않는 게 그 과정 자체가 수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에서도 이 영장을 발부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유착이 있었지 않겠냐. 지금 최윤종
지금 이제 최영종 씨의 뒷배로 의심되고 있는 전직 검사,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 사람과 이 검찰 사이에 어떤 뭐 짬짬이가 있었지 않겠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의 판단이 기존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었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력, 검찰의 수사하는 그 의지와 관련된 뭐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수사권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뭐 수사권이 됐든 수사 요구권이 됐든 이런 거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뭐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루 종일 그 현안지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점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을. 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저런 식의 토론과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제가 평소에 바라던 모습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거, 검찰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일단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시작을 해요.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감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그렇죠. 당연한 거고 당연한 그렇다고 거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인지수사나 별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검찰도 경찰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경찰은 그 나름대로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수사권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는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토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아예 거기에 대한 벽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벽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전제로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하나도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 지금까지 말씀 오가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수사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내 어떤 예외적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설득력 있게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설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공익적으로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그리고 민주당의 그 안이 기초로 하고 있는 시민 이제 변호인단의 안이 있었잖아요. 시민 법조인단에서 이제 특히 민변에서 이야기한 것들도 있었고요. 이 제가 안을 한번 꼼꼼히 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권한을 검찰에게 주는 거 아니야? 수사권을 제외하더라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 정도면 경찰의 수사권을 주고 경찰의 수사가 엇나가지 않도록 이 인권기관으로서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뭐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구를 한다거나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그걸 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수사기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거나 그것도 거부하면 그 문제를 삼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권한이 들어있어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나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몇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하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관여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수사 착수할 때부터 검찰이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그러니까 수사 행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장치를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는 뭐 법안 상태로는 지금 법안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치를
어떤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라는 생각 고민으로 나아갔을 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수사를 검찰에게 권한을 줘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다.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번처럼 지금 최영종 사건 같은 게 좀 희한하게 여전히 검찰이 보안 사건을 가지고 있는 제도 하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약간 그 하루 종일 진행됐던 현안지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사는 경찰이 했고 이거를 검찰이 계속 와치하고 체크하고 혹시라도 불법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양쪽 기관이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그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각자 하면서 또 저쪽 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양쪽 기관의 수장들을 데려다 놓고 행안부 이제 경찰에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검찰에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걸 또 다시 반성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하루 종일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었던 장면이 이런 장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슈퍼챗으로 성종성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한상진 기자님 응원합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만 의견이 다르네요. 검사 동일체와 비슷한 용어로 경찰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폐지를 하든 존속시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대다수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서로가 합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했을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제가 무슨 이 합의에 도달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이 바꿔진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